재미있는 창작서라 이야기 뚝딱. 오늘의 이야기는 기구한 팔자로 태어난 한 집안의 장손이 그 집 몸종과 사랑에 빠진 후 놀라운 일을 겪는다는 이야기 올시다. 그럼 오늘도 미련 없이 들어가 보실까요? 뚝딱. 어느 먼 옛날 서씨 집안의 장손으로 태어난 봉구라는 자가 살고 있었어요. 헌데 이 봉구란 청년은 10대살이 갓 넘은 해에 들어온 몸종을 짝사랑해오고 있었습니다. 꽃분아,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오늘 밤에도 꿈속에서 너랑 저 꽃밭을 거닐었다지 않느냐? 아, 꽃분아. 그냥 이름도 분이인 것인데 굳이 꽃을 넣어 부르는 봉구였어요. 이렇듯 몸종 꽃분이를 부를 때면 그녀는 근처 어딘가로 숨어버리기 일쑤인 것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얼굴을 내보여 애정 행각을 벌일 시엔 주인 마님이 가만두지 않을 것을 이에는 별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은 봉구 도련님이었으니 말이지요. 일 나간 머스마가 듣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저러실까. 아내도 도련님을 무척이나 좋아한다지 않습니까? 헌데 그리도 시도 때도 없이 마음을 드러낼라 치면 분명 주인 마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을 낀데 그러다 내라도 쫓겨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저러시는지. 저도 도련님 못 보고 살라 치면 그저 살 이유가 없다 안 합니까요? 이런 혼잣말에도 기어코 꽃분이를 찾아내는 봉구 도령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꽃분이를 보자마자 조금의 쉴 새도 없이 꼭 끌어안는 것이었지요. 이에 꽃분이가 그간 혼자 했던 걱정을 꺼내놓으라 치면 그런 걱정은 하지도 말거라. 누가 우리 사이를 안다 해도 어찌 감히 나와 널 이 집에서 쫓아내기라도 할 것 같으냐? 우리가 서로 좋아 만나겠다는데 그냥 천생연분이겠거니 하고 축하해주면 그만이니를. 우리 어머니만 신경 쓰면 되는 일 아니겠느냐? 이랬다 보니 이 둘의 사랑 행각은 더욱 과감해져 갔음은 물론이요. 이들이 사랑을 나누는 장소 또한 더더욱 대담해지기에 이르렀어요. 처음에는 곳간 깊숙한 곳이나 산속에 숨어있는 정자 정도였다면은 이젠 봉구 도령의 방구석이나 마당채 한 구석의 항아리들 사이에까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봉구 도령은 마냥 자신의 아버지가 남긴 유품 중 초승달 하나가 그려진 도자기를 귀히 여기고 있던 터. 그런 아버지가 돌아가신 연유를 우연히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여지껏 선조 때부터 이어져 온 그대를 이어갈 장손들이 하나같이 우연한 상황에서 세상을 떠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이것이 벌써 3대째 지속되어 오고 있었단 것이었지요. 이에 그 집안에서는 각 지역의 무당을 불러 구슬하고 제를 올리는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해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이 쉬이 가라앉지 않는 봉구였어요. 자신이 장손인 것과 더불어 오직 꽃분이를 향한 애틋한 마음이 자리를 잡아온 터였으니까 말입니다. 허나 그의 연인 꽃분이는 걱정하지 말라 이르기만 하는 것이었어요. 물론 대대손손 장손만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뜬 것이 우연의 일치치고는 놀랍긴 합니다만 그래도 미신은 미신으로 넘기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요. 제 생각엔 나약한 마음이 그런 믿음을 부추기는 건 아닌가 해서 말이지요. 허나 이런 꽃분이의 말에도 걱정을 지울 수 없는 봉구도령이었습니다. 선조 두 분도 모두 별 이유 없이 세상을 떴음은 물론이요. 자신의 아버지도 병약한 증세가 심해지더니만 그 원인도 알 수 없이 봉구의 어린 시절에 운명을 달리한 것이었지요. 이에 봉구는 자신도 똑같이 되지나 않을까 싶은 마음에 꽃분이와 헤어질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헌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 했던가요. 끝내 봉구도령과 몸종 꽃분이의 사이를 알아버리고만 주인 마님이었습니다. 아니 넌 어쩌자고 그 몸종하고 그런 일을 벌인 것이다냐? 이 가문에 뭔 애군이 꼈는지 너한테라도 행여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되거늘 어찌 좋은 집안의 처자와 연을 맺어도 모자란 이때에 넌 그리도 분별력조차 없을 수가 있단 말이더냐?
우리 집하고 꽤나 연을 맺어온 그 부잣집 변신의 딸이라도 알면 어쩌려 그러는지. 안 되겠다. 당장 그분 인연을 멍석말이라도 해가지고는 내저 동구 밖에다 내다 버려야 할 것을. 이런 몹쓸년. 이런 어머니의 말에 깜짝 놀란 봉구도령은 아버지가 남기신 그 도자기만을 품에 안은 채 황급히 집 밖으로 나가 꽃분이를 찾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밭일을 돕고 있던 꽃분이를 보곤 발을 잡아 끌며 뛰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꽃분아, 어여 나와 가자꾸나. 이젠 우리 둘이 도망을 쳐야 할 것이오. 이 말에 괭이를 떨어뜨린 채로 함께 뛰기 시작하는 꽃분이었어요. 미안하구나, 꽃분아. 네, 너만 도망치도록 하고 나와는 더 이상 엮이지 않도록 하고 싶었건만은 우리 사이를 벌써 다 알아버린 이상 나도 너와 함께 떠나 널 곁에서 오래오래 지켜주고만 싶구나. 네, 미신 따위는 안 믿으려 했지만서도 나도 내 아비처럼 곧 세상을 뜰지 모를 운명이지만 말이다. 네, 너와 함께 살다가는 그냥 네 품속에서 운명을 다하고만 싶구나. 이 말에 울기만 하는 꽃분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산중으로 들어간 그들은 그곳에 빈집에 들러 며칠 밤을 묵기 시작했어요. 그런 중에도 봉구 옆에만 꼭 붙어서는 그를 위로하는 꽃분이었습니다. 저도 어딜 가든 봉구 도령님을 꼭 따라갈 것입니다요. 그곳이 어디가 됐든 전 하나도 두렵지가 않습니다요. 이런 꽃분이의 말에 눈물만 흘리는 봉구였어요. 그리고는 얼마가 흘렀을까요? 어느 순간 갑자기 시름시름 앓기 시작한 봉구 도령의 꽃분이는 한시도 떠나질 않은 채 병간호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꽃분아, 내가 왠지 내 아비처럼 갈 것 같아서 말이다. 대체 우리 가문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네, 그걸 알 수만 있다면 너 꽃분이와 평생 함께 할 것을. 네, 이런 고생시켜서 정말 미안하구나. 꽃분아, 정말 미안해요. 도련님, 그런 말 마십시오. 그런 건 정말 미신이라 하지 않았습니까요? 얼른 일어나실 수 있도록 몸에 좋은 것들을 구해올 테니 그런 약한 생각 마시고 얼른 일어날 생각을 하십시오. 도련님. 이라며 어느새 잠이 든 봉구 도령에 얼른 밖으로 나가 먹을 것을 구해오는 꽃분이었어요. 헌데 이것을 어찌해야 할까요? 황급히 돌아온 꽃분이의 눈에 글쎄 그 봉구 도령이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봉구 도령을 내려놓은 꽃분이었건만 이미 주검이 되어 있는 봉구를 끌어안으며 한없이 울기만 하는 꽃분이었지요. 그리고는 그날 밤 꽃분이도 함께 저 세상으로 떠나간 것이었습니다. 그 봉구 도령이 떠나간 그 모습 그대로로 말이지요. 헌데 꽃분이가 숨을 다하던 그 순간 저 먼 하늘이 열리면서 그녀의 영은 곧 누군가의 힘에 이끌려 새하얀 구름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어느 새하얀 길 위에서 깨어난 꽃분이는 저 멀리서 걷고 있는 봉구 도령을 알아보았습니다. 도련님? 그 목소리에 놀란 봉구 도령이 달려와 꽃분이를 끌어안았어요. 이 둘의 만남이 이런 저승에서 이루어질 줄은 그 저승의 사자들조차 모르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주변에 머물던 사자들도 잠시 시간을 내주더니만 이내 곧장 그 저승길을 안내해 주는 것이었어요. 이에 그들이 처음 마주한 곳은 불안과 두려움의 신 외포마왕 앞이었습니다. 헌데 그곳에서는 억울한 죽임을 당한 자들을 걸러내는 작은 입구가 자리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에 그 길로 줄을 서야 할지 살짝 고민이 되는 봉구와 꽃분이었건만 그들은 곧 그 외포마왕과 정면에서 마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외포마왕은 인간이 자신의 생에서 얼마나 불안하고 외로운 삶을 살아왔는지 또 그것으로 자신의 삶을 얼마나 괴롭히고 남들한테까지 과오를 저질렀는지 스스로를 털어놓는 것이었지요. 이런 와중에 그런 삶에 대한 공포를 이기지 못한 채
세상에 해야 마땅한 도리조차 다하지 못한 자들이라면 가차없이 끌려가 고통을 당해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매번 피해만 다녔던 그 두려움을 모두 마주해 감내해야만 하는 것이었지요. 헌데 이곳에 마주한 봉구와 꽃분이는 별 고백할 것이 없는 것이었어요. 그저 서로의 사랑만이 존재해 왔을 뿐 살면서의 외로움과 두려움은 잘 기억나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봉구 도령은 머릿속에 맴돌던 질문 하나를 꺼내놓는 것이었지요. 네, 그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말입니다. 왜 저희 집안은 대대로 오직 장손만이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는 것입니까? 정말 그 이유가 알고 싶어 왔소이다. 헌데 이외 포마왕은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들의 앞에서 물러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또 다른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던 봉구와 꽃분이었기에 서로의 손만을 꼭 맞잡은 채로 그 새로운 길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새하얀 구름 위에도 곳곳에 핀 꽃들에 신기해하던 그들은 어느새 갈대숲에 이르러 또 하나의 거대한 문 앞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헌데 이 문에는 쾌락과 환란, 욕망과 이기의 신이란 말과 함께 혼기마왕이라 쓰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은 바로 쾌락에만 빠진 채로 자신조차 돌보지 않는 이들이 생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고통을 맛보도록 해주는 관문인 것이었지요. 쾌락에만 찌들어 남들은 안중에도 없던 이들이 하나같이 사자들의 손에 이끌려가는 동안 봉구와 꽃분이는 그저 멍하니 그 거대한 홍귀대마왕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헌데 봉구는 어느새 두려움 따윈 없다는 듯 자신의 질문을 또 이어하는 것이었어요. 대체 내 집안 사람들 중 오직 장손한테만이 왜 대대손손 비극적인 일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찾아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혼귀마왕이 갑작스레 웃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만 아니, 그대는 이곳이 어디인 줄 알고 감히 그런 질문을 꺼내놓는가? 자넨 그런 궁금증 따윈 해소해야만이 살면서도 행복할 수 있던 것인가? 누군가를 위해 너의 쾌락을 조금이라도 내놓은 적은 있는 것이요. 이 말에 어금니를 꽉 깨무는 봉구였어요. 난 오로지 사모해온 이 여인 말곤 행복할 것이 하나도 없었소이다. 그래서 내 그런 궁금함 때문에서라도 내 운명이 참 가혹하다 여겼지요. 먼저 가신 조상님들의 한도 풀어지질 않았거니와 이 꽃분이를 위해서라도 내 이곳으로 오지 않을 수가 없었소이다. 이에 순간 그 홍귀마왕 옆에 선 하나의 사자가 오랜 글씨가 쓰인 족자를 꺼내들더니만 그 홍귀마왕의 귀에다 대고 몰아 속삭이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곧 맞은편에 거대한 문이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밖에는 미로처럼 보이는 또 다른 길들이 마구 엉켜 있는 것이었어요. 네, 알기로 너희가 머물 곳은 이곳이 아니렸다. 너희들 발로 저승을 직접 찾은 이상 너희가 가야 할 곳은 바로 저곳이렸다. 이 말에 그 밖으로 발을 내딛는 봉구와 꽃뿐이었습니다. 그 복잡한 곳에선 길을 잃을 법도 한 것인데 길 위에 쓰인 무언가 보곤 봉구는 곧장 그곳들을 한 번에 통과해 또 다른 거대한 문 앞에 다다를 수 있었어요. 그 길 위에 쓰인 것은 바로 다시 살고 싶은 자, 왼쪽으로 가라 인 것이었습니다. 이에 봉구와 꽃분이는 별 고민 없이 오른쪽으로만 가기로 한 것이었지요. 헌데 그 왼쪽으로만 간 이들은 모두 결국 엄청난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살아나고만 싶던 자들은 자신들의 과오는 알아차리지도 못한 채 또 하나의 마지막 신 앞에 당도할 수조차 없는 것이었지요. 결국 봉구와 꽃분이 고개를 들자 그 거대한 문에는 환생의 신이라 쓰여 있었는데 그 밑에는 구 염라대왕이라 적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내 문이 열리자
먼 낭떠러지에 떨어진 사람들을 일일이 거두어들이고 있는 거대한 염라대왕의 모습이 보였어요. 이에 봉구는 목소리를 가다듬더니만 당당히 외치기 시작했어요. 네. 서씨 집안의 장손으로? 어찌? 제 조상님들과 제가 일의 고통을 받아야 했는지 그 이유나 좀 들어봅시다. 그러자 그 염라대왕이 돌아보더니만 미소를 보이며 그 거대한 얼굴을 들이미는 것이었습니다. 곧 봉구와 꽃분이를 한 번에 집어삼킬 듯 보이는 것이었지요. 그럼 자네는 그 연유를 알고 나서 다시 살아나고 싶은 것이냐? 이에 봉구는 꽃분이를 한번 쳐다보더니만 난 살아도 그만. 안 살아도 그만이요. 내 이 꽃분이만 곁에 있다면은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우리와 같은 고통을 안 겪기만을 바랄 뿐이요. 이 말에 꼼짝도 않던 염라대왕이었어요. 그러더니만 갑자기 껄껄대고 웃으며 허리를 고추세는 것이었습니다. 이내 여러 명의 사자를 불러들인 염라대왕이 한 손가락으로 천정을 가리키니 수많은 사자들이 하늘로 올라 그 천장의 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엄청난 빛이 새어나오더니만 곧바로 봉구의 몸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꽃분이도 몸이 점점 더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더니만 봉구 도령과 함께 이리저리 몸의 중심을 잡으며 그 천장 밖으로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그 위쪽에서 답을 얻을 수 있을 걸세. 여기선 다신 마주치지 않기를 빌겠네. 라는 염라대왕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하늘로 치솟으며 정신을 잃는 봉구와 꽃분이었어요. 그리고는 어느새 그 꼭대기에 이르러 어느 투명한 바닥 위에 뉘어져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봉구와 꽃분이의 옷도 새하얀 천으로 바뀌어 있음은 물론이요. 주변의 구름들이 더할 나위 없이 장관을 이루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때였어요. 잠시 희뿌연 주변에서 하나씩 사람들의 형상이 드러나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 가까이로 점점 다가오는 모습에 봉구는 그만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아, 아버지? 제일 먼저 모습을 드러낸 아버지의 모습에 봉구는 그 뒤로 연이어 모습을 보이는 이들이 모두 자신의 조상님들임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들에 둘러싸여 한없이 눈물을 흘리는 봉구와 꽃분이었지요. 아, 그만 슬퍼하게. 자네 덕분에 우리도 이래 만나 기뻐할 수 있는 것이니까 말이지. 아, 오히려 제일 기뻐해야 할 사람이 그렇게 울면 쓰겠나. 제일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어르신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내 봉구의 손을 맞잡은 아버지가 말을 이었어요. 그래 아들아. 네. 네가 그리도 궁금해하던 걸 말해주도록 하겠다. 우리의 아주 오랜 선친이 말이다. 살면서 크나큰 과오를 저질렀기에 우리 집안의 3대가 모두 벌을 받는 중에 있었던 것이었다. 그러자 그 조상님들은 일제히 어느 한 사람을 바라보았어요. 이에 그 조상님은 그저 고개만 떨구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마침 너한테서는 그 형벌이 끝난 상태였건만 넌 어찌 네 스스로 이곳을 찾아와 그리도 애를 쓸 수가 있던 것이더냐. 그리고 말이다. 내 도자기를 그토록 소중히 여겨준 것이 어찌나 기특했는지 내 이런 마음을 아셨는지 이곳 옥황상제님도 말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참으로 대단하다 여기셨다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에 깜짝 놀라는 봉구였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꽃분이를 바라보는 것이었지요. 어찌됐든 옥황상제님이 글쎄 어쩌다 이뤄주는 환생을 너희한테 바로 써준다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이제 너희들은 저 아래로 내려가 더욱 미련 없이 아주 잘 살아가길 바란다. 축하해요. 이 말에 주변의 다른 조상님들도 축하한다며 봉구의 어깨를 두드려주는 것이었어요. 이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봉구와 꽃분이는 서로의 손만을 꼭 맞잡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곳곳이 어두워지더니만 급기야 밤하늘이 되어서는
수많은 별들과 함께 어느 마을로 쏟아져 내리는 봉구와 꽃뿐이었어요. 그리고는 그들은 곧 또 다른 마을에서 전혀 다른 인물로 태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그 마을에서 어느덧 20살이 된 채옥이란 처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헌데 그녀의 빼어난 미모 덕분이었는지 어려운 살림살이 속에서도 한 명문가 집안으로 시집을 갈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남편이란 작자는 신혼 첫째 날부터 외박을 해대기가 일쑤요. 아내 채옥한테는 값비싼 폐물만으로 용서를 구할 뿐 몇 년이 흐르는 동안에도 밖으로만 나돌기 바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채옥이 미처 알지 못한 첩을 들이는 것도 언제부턴가 점점 더 과감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채옥을 먼 발치에서나마 제 일처럼 지켜보고 있던 머슴 현덕이가 있었어요. 그런 그는 홀로 채옥이를 사모해온 바 채옥 아씨가 보다 행복할 수 있기만을 매일 밤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자신이 그렇게 해줄 수만 있다면 더할 나위 없었지만 말이지요. 그저 머슴일 뿐인 상황에서는 따뜻한 위로의 말조차 건네기가 조심스런 상황이었습니다. 헌데 이런 채옥을 향한 마음이 커갈수록 그 주인인 남편에 대한 앙심도 커가는 머슴이었어요. 그랬기에 그 주인 양반인 채옥의 남편을 대할 때면 괜시리 퉁명스럽기가 이를 데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그런 머슴 현덕이를 고깝게 보고 별을 대로 벼르고만 있던 채옥의 남편이었어요. 이런 날들이 여러 날 지나는 동안 채옥은 여지없이 홀로 슬퍼하며 긴 밤을 지새우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난데없이 채옥의 방 밖에서 우당탕탕 소리가 들리더니만 웬 복면을 쓴 자가 채옥의 방으로 소리 없이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누구시오? 큰 소리를 내려는 채옥을 보곤 그 입을 틀어막는 도둑이었습니다. 제발 조용히 해주시오. 잠깐이면 됩니다. 제가 발각되면 아씨도 위험할지 모르니까 말이오. 다소 협박으로도 들릴 만한 말이었건만 채옥은 잠시 동안만 숨까지 죽여주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이내 집 밖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오더니만은 머슴 현덕이가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사또의 포졸들이라면서 관복과 육모방망이를 든 자들이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는 것이었어요. 이에 겁을 한껏 집어먹은 복면의 남정네와 채옥이었습니다. 그런 복면 속 겁에 질린 눈빛을 바라보던 채옥은 나름 결심을 한 듯 조용히 속삭이는 것이었어요. 그럼 저 장롱 속에 잠깐 들어가 계십시오. 제가 뭐라 둘러는 보겠습니다만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면 저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요. 이 말에 고맙다는 말을 이어하며 후다닥 장롱 속에 숨는 남정네였습니다. 그리고는 곧 포졸들이 방 안에 들이닥쳤어요. 야밤에 죄송하오이다. 혹시나 해서 여쭙는 것인데 이 집으로 들어온 복면 쓴 자를 보지 못했소? 그러자 간신히 자던 잠을 깨 골이 났다는 표정으로 짜증을 내는 채옥이었습니다. 아니,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는 것이 이걸 두고 한 말이 아닌가 싶소. 어찌 아녀자가 홀로 자는 방 안에 누가 감히 발을 들였다는 것입니까? 당신들 지금 대체 뭐 때문에 이러는 것이오? 채옥의 단호한 어조에 살짝 기가 눌린 포졸들이었습니다. 저 언덕 너머에 사는 변씨 집에 도둑이 들었다 하여 저희가 출동한 것이온데 말입니다. 마침 그 뒤를 쫓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었겠습니까요? 이 말과 함께 고개를 조아리는 포졸들이었어요. 그리고는 실례했다는 말만 남긴 채로 조심스레 문을 닫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예 집 밖으로 물러가는 그들이었지요. 이내 장롱 속에서 나온 복면 쓴 자가 고맙다며 엎드려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행한 일은 결단코 잘못된 것이 아니며
자신이 모시던 주인집의 갑오를 빼앗아간 자에게서 그것을 훔쳐 내왔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달아나던 도중에 그만 쫓아오는 포졸들이 너무도 많은 터 그것을 우물가에 숨기고 이 집으로 발을 들였다는 것이었지요. 이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채옥이었어요. 그럼 그 갑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요? 물론 갑오라면 뭐가 됐든 귀한 것이겠지만 말입니다. 예, 그것은 서시집 어르신께서 꽤나 중히 여기시던 작은 도자기온데 말입니다. 초승달과 보름달이 그려진 것으로 여기저기서 꽤나 탐을 내오던 터라 그놈의 변씨 놈도 몰래 훔쳐간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는 되려 포졸들까지 대동에 되찾으려는 것이 하도 안 입고 와서 말입니다. 나중엔 사또도 이 사실을 알면 노하실 것이 분명한데 말이지요. 라며 그제서야 복면을 벗는 남정네였습니다. 그 얼굴은 앳된 피부였건만은 꽤나 남성미가 철철 넘치는 아주 잘생긴 용모인 것이었어요. 이에 깜짝 놀란 채옥은 그자의 멋진 모습에 놀란 것이기도 했건만은 사실 그 갑오라는 것이 서씨 집안의 것이란 말에 더욱 놀란 것이었습니다. 아니 지금 서씨 집안이라 했습니까? 그 장손이었던 서봉구님이 작고하신 뒤로 대대로 오니 트여 윗마을 땅까지 전부 다 사들인 그 서씨 집안 말이오? 이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남정네였어요. 아니, 어찌도 그리 잘 아신단 말입니까? 그럼 제 소개가 늦었습니다요. 전 그 서씨 집안의 머슴살이를 하던 이판국이라 하온데 지금은 저 산속에서 홀로 기거를 하고 있습지요. 채옥이는 사실 그 봉구의 집안이었던 서씨 가문에서 봉구의 동생 봉식의 아들 김한과 첩 사이에서 태어난 혼외녀인 것이었습니다. 그랬다 보니 서씨 집안에는 발을 들이지 못한 채로 이런 몹쓸 남편과 만나 고된 시집살이를 하고 있는 것이었지요. 이런 사실을 전함에 깜짝 놀라는 판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의 인연에 놀라워하면서도 결국 다음의 만남을 기약하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담을 넘어 멀어져가는 판국을 끝까지 바라보는 채옥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도록 채옥의 머릿속엔 오직 이 판국만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었지요. 그러기를 얼마 후 한 야밤에 또 이 판국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내 얼마나 기다린 줄 아십니까? 어째 이리도 늦어 오셨단 말입니까? 이런 채옥의 말에 꽤나 놀라면서도 미안해하는 판국이었어요. 네, 처자가 이리도 기다리는 줄은 몰랐소이다. 헌데 사실 나도 처자 생각에 잠 못 이루는 것이 이제 버릇이 된 터였소. 그러니 내 마음을 알고 그 노여움을 풀어주시오. 라며 채옥을 꼭 끌어안아주는 판국이었습니다. 이에 채옥도 기뻐 눈물을 흘리며 긴긴 밤을 꼭 끌어안고만 있는 것이었지요. 그런 날들이 얼마나 흘러갔을까요? 매번 첩질을 하면서도 이젠 술에 취해 자신한테 막말까지 쏟아내는 남편에 채옥은 더 이상 뭔가를 기다릴 이유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판국이 또 소리 없이 방문을 여는 그때 채옥은 미련 없이 말을 이어갔어요. 전 준비가 다 됐습니다요. 지금 당장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 말에 살짝 당황하는 판국이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그러고 싶단 말만 되풀이해온 채옥이었기에 판국의 입장에선 너무도 기다려온 것이었어요. 이에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로 그 집을 나서던 그때였습니다. 거 누구냐? 아니, 당신 지금 거기서 뭐 하고 있어? 그 술에 취한 남편이 어느새 정신을 차린 채 채옥과 판국을 쏘아보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놈들아 뭐하냐? 내 마누라를 빨리 붙잡지 않고. 그리고 저 남정네도 함께 잡아오거라. 어서. 이 말에 근처에 있던 머슴 두 놈이 채옥과 판국을 덮치려 하던 그때였습니다. 웬 부직갱이가 날아들더니 머슴 한 놈을 쓰러뜨리고는 남은 머슴의 팔을 꺾어버리는 것이었어요. 아씨,
얼른 가십시오. 아, 얼른. 머스마 현덕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놀라 서 있기만 한 채옥이었건만 그녀를 잡아 끄는 판국에 이끌려 대문을 황급히 나서는 것이었지요. 이젠 가셔서 꼭 행복하셔야 합니다요. 여긴 제가 알아서 다 막아둘 터이니. 순간 현덕 머리로 날아드는 방망이였습니다. 이에 헉 하며 쓰러지고만 현덕이었지요. 그 술 취한 남편 놈이 집에 둔 방망이로 내려친 것이었어요. 이마에 피가 철철 흐르는 현덕이었건만 그 피를 닦아내며 다시 일어서는 그였습니다. 주인 어르신. 아씨가 계실 땐 몰라도 이젠 제가 그리 호락호락한 놈은 아닌데 말입니다. 라며 그 주인의 방망이를 빼앗아 버리는 현덕이었어요. 그리고는 남은 머슴들을 한 번씩 두들겨 준 다음 그 채옥의 남편까지도 무릎 꿇리는 현덕이었지요. 그 후로 도망쳐 나온 채옥은 판국과 함께 누구도 알지 못하는 산속에서 행복한 나날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목 좋은 곳으로 옮겨가 자녀들도 원 없이 낳고는 아주 편안히 잘 늙어갔다고 하네요. 그럼 그 저승으로부터 살아 돌아온 봉구와 꽃분이는 과연 누구로 환생한 것이었을까요? 맞습니다. 봉구는 바로 채옥으로 환생하여 그 자신의 집안이었던 서씨의 핏줄을 이어나간 것이었고요. 꽃분이는 바로 그 서씨 집안의 머슴 판국으로 환생해 그 귀한 갑옷까지 되찾아줄 수 있었던 것이었지요. 그렇다면 그 채옥을 끝까지 지켜주던 머슴 현덕은 말입니다. 왜 그리도 봉구가 환생한 그 채옥이를 도와주려 한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전 봉구의 어미가 봉구가 집을 떠나간 뒤 그 충격으로 몸져 누운 터 얼마 후 세상을 떠난 뒤에 염라대왕을 만나 그 연유를 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그 하늘에서 내려다본 옥황상제의 뜻에 따라 바로 그 현덕으로 환생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지요. 바로 환생을 해서도 자신의 자식을 사모의 정으로 품으며 끝까지 그 둘의 사랑을 도와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인간의 환생이 가능한 것이라 그 누구도 알 수는 없는 것이라지만 진정코 가슴으로 품은 위대한 사랑이라면 누구를 알 것 없이 또 다른 생으로 분명 다시 태어날 수 있음에 그리고 그 사랑의 뜻이 이루어질 것임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요. 그럼 여러분들의 사랑도 이처럼 현생을 넘어 영원할 수 있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고마워요. 재미있는 창작서라 이야기 뚝딱. 아직 구독, 좋아요를 안 하셨다면 지금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